안녕 여러분, 타샤예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퇴사를 왜 하게 됐는지 말씀드린다고 하고 영상을 사실 원래 만들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다시 찍는 거고요. 퇴사 이유를 10가지로 추려봤어요. 10가지도 사실 엄청 많은데 짜잘한 이유부터 정말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음식이 맞지 않았고 건강이 악화가 됐었어요. 음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동에서 살았었는데 중동 음식이 여러분 아직 안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터키 음식 같다 그래야 되나? 되게 고기 같은 것도 그 스큐어 꼬치 같은 걸로 많이 먹고 이러는데 저한테는 되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긴 했는데 음식이 되게 전반적으로 기름져서 한국 음식이 너무 많이 생각났었고 특히 또 중동은 무슬림이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게 진짜 술하고 이런 거 못 먹는 게 진짜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또 안 맞다 보니까는 건강도 그렇게 항상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일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또 나중에 거의 퇴사할 쯤에는 피부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융통성 없는 회사 시스템인데 중동 문화 자체가 되게 좀 느릿느릿하기도 하고 이제 회사 출근을 할 때 셔틀버스가 와서 저희 데리고 가야 되는데 회사 그 버스 관리하는 트랜스포트 관리하는 쪽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전화 업무 보는 사람이. 근데 승무원은 몇 명이야? 승무원은 엄청 많은데 그 사람은 한 명이다 보니까 전화가 맨날 터지는 거지. 그래서 전화 하기도 힘들고 내 버스 언제 오는지 막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진짜 맨날 싸웠던 것 같아. 막 전화하면은 안 와. 또 전화하면 왜 자꾸 전화하냐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왜냐면 전화해서 제 그 회사 번호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몇 번인데 누군데 언제 오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난지 알고 짜증 내는 거지.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느리고 뭐 아플 때도 진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세 번째는 퇴직금이 없는 거랑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진이 되더라도 월급이 차이가 없었어요. 비즈니스도 몇 년을 해야 사실 올라가는데 그건 저희 항공사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승진이야? 근데 이제 이코노미보다 일은 덜 힘든 대신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쉽겠죠. 근데 뭐 그래도 나는 돈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편하게 일하자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승무원 첫 비행을 하자마자 이제 조금씩 이 생각이 들고 시작해서 계속 커졌었는데 승무원을 하면 우선 외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서 계속 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언젠가는 이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좀 이직률도 높고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여기서 살 게 아닌데 한국 가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경력으로? 뭐 다른 외항사로 물론 이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승무원을 또 하고 싶진 않고 이 경험으로도 충분한데 이 생각도 들었고 이제 나이도 들기 때문에 30을 이제 향하고 있는데 30이 돼가는데 뭐 내세울 만한 경력 하나 없고 서비스직 오래 해봤자 뭐 또 서비스직 해야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마지막엔 빨리 가서 내 일을 다시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향수병.
향수병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느끼는 거잖아요. 저도 몇 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향수병이 조금씩 왔었는데, 향수병이라고 딱 향수병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병은 아니었지만, 음식이 너무 우선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가끔 울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이 힘들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좀 투정도 부리곤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사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감추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정신적으로 조금씩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6번째. 여성 인권이 좀 없다는 건데, 그게 중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건데, 저는 승무원이어서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좀 우리나라에서 승무원 되게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여자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듯이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 직업 이런 거 관심 없어. 거기 남자들은 그냥 동남아 여자들 아니면 한국 뭐 여자들 이렇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자주 볼 수 없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how much 이러는 거예요. 얼마냐고, 가고 싶은데 얼마냐고 이런 거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우선 그런 식으로 여자한테 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좀 가끔씩은 나빴고, 그리고 어디 에비뉴 몰 같은 데 가면 진짜 남자들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진짜 좀 스트레스 받아요. 되게 막 계속 누가 쳐다보니까 되게 의식하게 돼요, 자기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있기가 좀 힘들죠.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웬만하면 노출 없는 옷으로 입어야 되니까. 근데 또 덥잖아. 또 중동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는 좀 외로웠어요. 이거는 모든 승무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외로웠던 이유는 레이오버를 갈 때, 물론 혼자 있는 거, 집에, 저희는 그때 아파트 입주하는 게 계속 늦춰져서 딜레이가 돼가지고 호텔에 좀 오래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있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가끔씩 무서울 때도 있고, 뭐, 악몽 꾸고 이럴 때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외국 생활 해보면 언제든 겪는 일이고,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예전에 1년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프랑스 살 때는 제가 작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이웃하고의 교류가 되게 많았어요. 뭐 바베큐도 해먹고, 맨날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좀 저한테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을 하더라도 우선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비행 스케줄도 그렇고, 비행 스케줄이 워낙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중동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좀 막혀있는 문화다 보니까 아직도 좀 많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동료들 아니고서는 교류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오버 가서도 매번 좋은 호텔 가고 물론 하는 거 좋지만, 저 혼자서 그걸 누린다는 게 참 나중에는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여기 와가지고 무슨 호텔 왔어 이렇게 하고 나서 전화 끊으면 뭔가 되게 먹먹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었어요. 네. 그 다음에 8번은 생각하고 달랐던 레이오버. 우리가 승무원을 생각하면 제일 큰 어드밴티지가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여기저기 여행 많이 가고, 여행은 아니고, 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우선 알아둬야 될 게, 좀 먼 데를 가게 되면, 뭐 한 7, 8시간, 편도 7, 8시간 가는 비행이면 웬만하면 레이오버가 있어요. 근데 5시간, 4시간 하는 데면 외국으로 먼 데를 가더라도, 공항에도 내리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착륙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승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짧은 비행들인데, 보통 그게 제일 많았어요. 저희 회사는. 그러고 한 달에 3, 4번 정도 레이오버가 있었죠. 거의 그것만 기다리긴 하는데, 왜냐면 외국 나가고 싶으니까
뭐 못하더라도 외국 나가는 게 그 나라에 있는 것보단 덜 답답할 것 같아서.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필리핀이나 뭐 예를 들면 좀 먼 데를 간다고 하더라도 레이오버 비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행하고 같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여행을 가면 길게 가고 한 3박 4일이더라도 내가 혼자서 뭐 짤 수 있고 오늘 밤엔 뭐 하지 뭐 이런 게 다 되는데 비행으로 가게 되면 도착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 그럼 우선 자야 돼요. 잠을 못 자고 웬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쉬고 자고 안 가는 경우, 자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힘들어서 허리 아파서 못 나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뭐 만약에 저녁에 도착을 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잖아요. 쉬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저녁에 비행이 있거나 보통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비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에너지 소비를 하면 비행에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 지날수록 더 뭐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쇼핑만 나가서 잠깐 하거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을 생각하시고 승무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행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9번째는 승무원들 간의 가십. 우리 예승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이쪽 그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카더라도 많고 가십도 되게 서로 많아요. 막 어떤 여자애 누구랑 잤다. 어제 그 몰에 무슨 남자랑 있었는데 걔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뭐 어느 쪽에서 일한 사람이라 좋은 레이오버 받으려고 그 남자애랑 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게 어떤 그룹이든 웬만하면 그룹에 끼지 말라 그래요. 그때부터 사회생활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다니면서 뭐 가십 같은 건 웬만하면 끼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카더라들이 있어요, 많이. 뭐 우리 회사 어디로 이제 취향을 할 거다. 여름에는 어디를 갈 거다. 저기를 간다. 뭐 아니면 뭐 이제 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한국 취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월급이 얼마로 오른다.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진짜 하나도 반영되는 거 본 적 없었어요. 사무장이 얘기하면 신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장이 얘기한 것도 사무장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막상 이제 딱 공지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카더라들. 그래서 진짜 그런 가십이 항상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십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머리 아파지는 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른 거 전체적으로 사실 관련이 있긴 한데, 저는 승무원 하기 전에, NGO에서도 일했었고, 뭐, 보통 통역, 번역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일들은 되게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 수행 통역을 했던 거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이제 해외 귀빈이 오시면, 그분들 미팅 같이 따라가서 통역해주고 그 끝나고 나서는 서울 그냥 투어 같은 거 같이 하고 제가 그 일정도 짜고 이랬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막 일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의 밤새는 날도 많았고 해서 좀 바빴는데 마이스 산업이었어요. 마이스 쪽이 원래 좀 되게 바쁘게 성수기에는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도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승무원이 됐으니 맞지가 않았겠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돌아다니는 거 뭐 좋아하고 이러는데 돌아다니는 것도 승무원 되면 혼자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보통 그러니까 크루랑 물론 같이 마음 맞는 그 매번 크루가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또 항상 새로 친해져야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좀 피곤해지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니라고 깨달은 시점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원하는 걸 찾아서 정착을 하자 해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로 제가 추려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개인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고 좀 사기 저하는, 만약에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사기 저하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자로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이고, 저는 해본 거 정말 후회 없거든요.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그냥 단지 저랑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뿐이지, 맞는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승무원하기도 하니까 준비해보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시고, 준비하는 동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뭐 연락 주시면은 문자 같은 거, 문자란다. 준비하는 동안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댓글 달아주고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 답장 드릴 테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